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공격을 4주에서 5주 정도 예상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할 역량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상군 얘기도 꺼냈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만나보시죠. We're already substantially ahead of our time projections, but whatever the time is, it's okay. Whatever it takes,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We'll do it, whatever. Are there currently any American boots on the ground in Iran? No, but we're not going to go into the exercise of what we will or will not do. President Trump ensures that our enemies understand we'll go as far as we need to go to advance American interests. 4주에서 5주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더 오래 할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영원히 지속할 수도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박사님 다시 나오셨는데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뭐 더 오래 할 능력이 있다. 이번엔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말이 자꾸 세지는 걸까요? 세지는 면은 있긴 하지만 저기 또 있죠.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 조건을 계속 지금 달죠. 그래서 계속 조건을 달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4주라고 하는 그 단기전 프레임을 유지하되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출구를 막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내가 상황을 보면서 이걸 더 할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이거를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란을 계속 압박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4주라고 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정해놓으면 네. 이란 입장에서는 4주만 버티면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 외통수에 걸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열어놓는다라고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끝낼 수도 있고 하지만 더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전략적 모호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단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어떻게 또 실현이 될지는 모르니까요. 만약에 지상군을 투입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투입부대 보시면 알겠지만 8.2 공수사단, 그다음에 해병대 전력, 기병사단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주둔을 위해서 있는 군인들이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수전, 제한전, 급습전을 위한 그런 병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핵시설이나 미사일 시설의 거점을 확보하는 그런 군사작전 하려고 하는 군 부대가 되거나 아니면 미군 아니면 그 동맹국의 기지를 좀 보호해주는 지금 계속해서 부수적인 피해가 주변국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지상군을 파견한다면 이라크 때의 그 상황처럼 자기네들이 몇만 이상의 군을 보내서 주둔하고 그들의 평화 안정을 위한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헤그세스 그 국방부 장관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제한된 그 군사 작전을 하려고 하는 목적일 것이지 이것이 뭐 우리가 예상하는 전면전 대량 지상군을 파견해서 이렇게 그 군사 작전을 하고 주둔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조금 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요. 더 센 공격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But the hardest hits are yet to come from the U.S. military. The next phase will be even more punishing on Iran than it is right now. 뭐 더 센 공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다음 단계는 더 고통스러울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큰 파도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큰 파도라는 표현을 썼는데 박사님 이게 대체 더 가장 센 공격과 큰 파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더 아픈 곳을 계속해서 때리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시설도 때리고 그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란이 지금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카드가 탄도미사일,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탄도미사일, 그다음에 드론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을 하는 그 해군 전력인데 해군 전력에 대한 괴멸 수준의 작전, 그리고 이란의 그 탄도미사일과 드론 능력
동력을 거의 형해화시키겠다,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거기에다 더해서 지금 48명의 고위 지도부를 지금 사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누가 지도부로 다시 대체가 되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서 사살하겠다. 그러니까 계속 아픈 지점, 이란의 어떤 지휘부나 지휘 통제부를 괴멸, 와해시키는 수준으로 계속해서 공격을 하겠다라는 의미죠. 예. 지금 어쨌든 이란 혁명수비대는 제대로 좀 남아서 공격을 감행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 어떤 그런 군 혁명수비대를 겨냥한 조금 더 정밀한 타격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에 대해서 거의 형해화 수준으로 다 없애겠다. 그래서 그 공격 수위를 더 높여가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적합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예. 4주에서 5주 얘기를 했었고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변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비용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 미국 내 여론도 감안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게 CNN 여론조사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격 결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사람이 59%로 나타났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국내 여론이 좋지 않으면 트럼프도 계속해서 이 전쟁을 감행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수는 이제 미국 국내 여론일 겁니다. 근데 지금 원래 이 마가 세력,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세력은 불개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 세력 내부에서도 사실 반대가 있습니다. 예. 굳이 지금 사실은 이란에 뚜렷하게 지금 개입할 명분이 없거든요. 지금 핵 협상이 3차에 걸쳐 시행됐잖아요. 근데 지금 갑작스럽게 들어간 거는 여러 가지 이스라엘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저렇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명백한 이 어떤 이유가 별로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지상군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벌써 미군이 6명이 지금 피해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패트리어트 부대라든지 사드 부대까지도 지금 파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주한미군이 지금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실제로 들어갈 경우는 이란은요, 굉장히 산악지대가 험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은폐하기는 이 지하 동굴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형적으로 보면 아주 험악한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실적으로 이 들어가서 하기에는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 15만 명이 되고 정규군이 한 40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란은 옛날에 다른 그런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나라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라든지 그런 세력들이 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발목을 잡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국내 여론, 특히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유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간다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실제로 전쟁을 오래 끌기는 굉장히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시간만 잘 끌면 미국 내 여론도 안 좋아질 거고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다 보면 본인들에게도 승산이 있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사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네,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좌충수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란이 공격하는 대상이 상징적인 목표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주둔 미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카타르, 그다음에 UAE 이런 정유시설까지 노리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너무 방어가 좋아서 관통을 할 수 없으니 예. 주변국의 핵심 시설을 공격을 해서 이들이 로비를 해서 미국에게 그만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인데 지금 좀 약간 역효과도 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걸프 국가들이 좀 결집을 하면서 미국 규탄을 하고 개입을 하진 않겠지만 개입할 수도 있다는 워딩을 내고 있어서 예. 조금 역효과가 나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란은 그런 식으로 지금 그 경제 주변국들의 경제 위기, 그다음에 그런 석유값 그리고 지금 반도체 이런 것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그 반도체 제조를 할 때 그 식히는 그런 그 헬륨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LNG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LNG를 보통 삼성이 카타르에서 거의 많이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변국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렇게 예. 공격을 함으로써 한국이나 주변 동맹국이 이 전쟁이 더 길어지면 우리에도 불리하니까 좀 전쟁을 멈춰줘요.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압박을 가하길 원해서 이런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 이것이 어떻게 효과가 날지 그게 다음에 이란한테 어떤 역효과가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형국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영향 미치는 것은 또 증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오늘 많은 분들이 주식창을 열심히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중간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을 정도로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전망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벌써 7%포인트가 빠졌고요. 그러면서 삼성전자, 특히 이제 하이닉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 지금 상승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굉장히 높았죠. 네, 그러면서 어제 사실은 우리가 또 휴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홍콩이나 이런 데는 조금 조정 국면을 거쳤는데 우리는 휴일 지나면서 갑자기 오다 보니까 충격이 컸던 것 같고 예. 문제는 또 이 반면에 엄청나게 오른 주식들이 있습니다. 방산주, LI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주도 특히 천궁을 우리가 지금 카타르에 이렇게 수출하지 않습니까? 천궁의 요격률이 90%가 넘는다고 그래요. 예. 앞으로 아마 이런 수요들은 꽤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조금 신중하게 장의 상황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